네,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형님들. 오늘은 바지타운 디스커버리 시리즈와 이 버번 매시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버번 매시빌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버번은 옥수수 51% 이상으로만 만들어야 되죠. 그게 규정이니까요. 근데 옥수수 51%를 채우고 그럼 나머지를 다른 곡물로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보통 옥수수는 한 70%대 정도를 채우고 나머지 곡물들로 이제 풍미를 더하는 용도로 이제 맛을 내는데요. 이게 각 증류소별로 이 곡물의 비율, 그러니까 우리가 레시피라고 부르는 게 보통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븐힐 증류소 같은 경우엔 옥수수 78%, 호밀 10%, 그리고 메가보리 12%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. 와일드 터키 증류소 같은 데는 옥수수 75%, 호밀 13%, 메가보리 12% 이런 식으로 레시피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증류소마다 다르긴 한데 한 증류소에 한 매쉬빌만을 사용하는 그런 증류소도 있고 한 증류소에서 여러 가지 매쉬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해븐힐이나 와이드 터키처럼 자신들의 매쉬빌을 공개한 증류소가 있고 자신들의 매쉬빌을 공개하지 않은 증류소도 있습니다. 물론 매쉬빌이 같다고 맛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. 이 버번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뭐 발효나 증류나 숙성 과정에서 또 이 맛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쉬빌만 안다고 똑같이 맛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뭐 옥수수 같은 경우도 품종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옥수수 뭐 75%라 그래도 어떤 품종이 몇 프로 들어간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. 네, 매쉬빌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 하셨으면은 이제 바지타운 디스커버리 시리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바지타운 이 증류소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디스커버리라고 표기된 디스커버리 시리즈는 어떤 제품이냐면 이제 외부에서 원액을 받아와서 본인들이 블렌딩을 합니다. 여러 가지 원액을 블렌딩을 해서 내보내는 제품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원액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맛이 바뀌죠. 그래서 배치가 그때마다 어떤 원액을 쓰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바뀝니다. 바지타운 디스커버리 시리즈는 배치 지금 11번까지 나와 있고 12번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. 처음 출시됐을 때 1, 2, 3, 4번까지는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맛있다고 평가가 좋았는데 5번부터는 이제 좀 평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요. 8번쯤 와서 다시 이제 괜찮아졌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11번이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근데 바지타운 디스커버리 시리즈의 이제 재밌는 점, 중요한 점이 뭐냐, 이 옆에 본인들이 블렌딩한 매쉬비를 적어 놓습니다. 그래서 바지타운 디스커버리 시리즈 8번 배치 같은 경우엔 켄터키에서 12년 숙성한 옥수수 78%, 호밀 10%, 메가보리 12%의 원액을 66% 사용했고 그 다음 뭐 인디애나나 온타리오주에서 가져온 이 다른 위스키들을 이제 섞은 거죠.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켄터키에서 가져온 원액입니다. 왜냐하면 인디애나주나 이 온타리오주, 캐나다에서 가져온 원액들은 좀 비교적 소량이 들어가고 가격도 좀 싼 편이기 때문에 이 맛을 제일 크게 좌우하는 거는 이 켄터키주에서 가져온 비율이 높은 원액이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옥수수와 라이와 몰티드 발리의 이 매쉬빌 비율이 해븐이라고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식적으로 여기서 발표는 안 했지만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. 아, 이게 66%가 12년 숙성의 해븐일 원액을 사용을 했구나. 이걸 알 수가 있으면 바로 이제 좀 감이 좋으신 분들은 떠올리시는 술이 있을 겁니다. 바로 해븐힐 12년 숙성 일라이자 크랙 배럴 프루프죠. ECBP라고 부르는 정말 맛있기로 유명한 술. 이 술이 그 원액의 66%를 차지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물론 이 디스커버리 8번 같은 경우엔 이제 더블오크 방식으로, 그러니까 토스티드 배럴에 또 피니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맛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해븐힐 원액이 많이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죠.
그런데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고 인기 있지도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자, 해분일 증류소 100% CS 원액이죠. 얘가 한 80불 정도 하는데 22P가 66%만 사용한 이 친구는 한 120불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. 당연히 사람들은 이걸 먹지 저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큰돈 내고 이걸 사진 않죠. 물론 이거 먹어보면은 이것도 꽤 맛있습니다. 살짝 도수는 여기에 비해서 조금 낮지만 풍미나 이런 게 굉장히 맛있긴 한데, 당연히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다들 이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8번은 좀 이제 쉽게 만들었지만 마케팅 면에서는 살짝 좀 실패한 그런 술이 된 거죠. 네, 바지타운 디스커버리 11은 그러면은 한번 이 재료를 보겠습니다. 73%가 켄터키 13년 숙성에 옥수수 75%, 호밀 13%, 메가보리 12%고요. 21% 10년 숙성 켄터키, 또 옥수수 78, 호밀 13, 몰티드 발리 9%, 그리고 자체 원액 밀버번 6년 숙성 6%만 사용을 했거든요.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73%의 버번이 어디서 왔냐, 이게 중요한 건데,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수수 75%, 호밀 13%, 메가보리 12% 사용하는 증류소는 와일드 터키입니다. 근데 와일드 터키뿐만 아니라 진빔 증류소도 같은 이 매쉬비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았죠. 이게 진빔에서 가져온 거냐, 와일드 터키에서 가져온 거냐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와일드 터키가 아닌 진빔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와일드 터키 증류소는 이런 그 외부로 배럴을 잘 반출을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와일드 터키 원액을 다른 데서 구해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소싱 해온 거면 진빔에서 가져왔을 것이다,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진빔 13년 숙성 원액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 이 바지타운 증류소에 투어를 가잖아요. 이제 관광객들이 투어를 가면 그 투어 가이드가 이거 와일드 터키에서 가져온 거야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했죠. 왜냐면 뭐 공식적으로 뭐 얘기한 건 아니고 와일드 터키에서 가져왔다는 뉘앙스만 좀 풍겼으니까, 그래서 이거 와일드 터키 아니야, 와일드 터키 아니야, 이렇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,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이 와일드 터키에서 6년 숙성했고 우리가 가져온 뒤에 7년 숙성했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 기간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와일드 터키 증류소가 그때 공사를 하던 시즌에 딱 배럴을 가져왔다는 그게 아다리가 맞는 거죠. 그러니까 공사하고 이러니까 배럴 뭐 창고 정리하고 이럴 때 배럴 몇 개 외부로 팔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또 심증이 가면서, 이게 그럼 와일드 터키가 맞나 보다 90% 정도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,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. 그래서 마침 이게 13년 숙성이니까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서 나오는 13년 숙성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. 러셀 13년. 러셀 13년은 워낙 인기도 많고 평가도 좋고 뭐 가격도 비싸고 그런 바틀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와일드 터키 13과 이 바지타운 디스커버리 11번 배치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의외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보면 이 바틀이 더 맛있다고 꼽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. 두 개를 비교해도 어쨌든 이게 러셀 13년에 비해서 안 밀린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디스커버리 시리즈 11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러셀 13년은 뭐 시가 주고 사면 거의 뭐 300불 가까이 하고, 반면에 이 바틀은 한 150불 정도, 거의 반값이고 하니까 구하기도 훨씬 쉽고요. 이 인기가 좀 많아졌는데,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또 반대로 이게 또 진빔 증류소에서 가져온 원액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조금씩 또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양쪽 다 이게 진빔이냐 와일드 터키냐 뭐 이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심증만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한번 맛으로 판단을 해보자, 이겁니다. 맛으로 판단을 하려면 와일드 터키냐 결국 진빔이냐잖아요. 그러면은 이 13년 숙성 73% 포함된 이 원액과 좀 비슷한 걸 찾아봐야겠죠. 그래서 제가 13년 숙성은 못 구하고 12년 숙성으로 가져왔습니다.
그래서 진빔 증류소의 납크릭 12년과 와일드 터키 12년 이 두 개를 가지고, 그러니까 총 3개죠. 이 3개를 가지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번 해봐서 3개 중에 뭐 더 맛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3개 중에 비슷한 2개를 찾을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개가 비슷하면 와일드 터키라고 생각할 거고요. 이렇게 2개가 비슷하면 진빔이라고 생각할 겁니다. 만약에 이렇게 2개가 비슷하다, 그러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냥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블라인드 세팅이 됐고요. 여기 정답지 밑에 깔아놨고 A, B, C 순서대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틀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나몬 향이 확 올라가는 게 와일드 터키 같긴 하거든요. 그 시나몬과 바닐라가 좀 어우러진 느낌이 있잖아요. 그 느낌이 일단 좀 많이 살고요. A는 B도 시나몬 맛이 살짝 있긴 한데 그 구운 캐러멜 향이 좀 많이 나네요. 네, 그 구운 캐러멜이 좀 지배적인 맛입니다. C는 오묘한데 이게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과일 향도 있고 그 캐러멜 구운 향도 있고 좀 잘 어우러지는데 약간 파이 느낌도 많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 과일 올라간 파이의 그 크러스트 부분 있잖아요. 과일과 그 크러스트를 같이 먹는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. 얘는 목표가 3개 중에 비슷한 2개를 고르는 건데 일단 처음 먹어본 바로는 3개가 다 다릅니다. 네, 다시 한번 이제 C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먹으니까 약간 꽃향기 비슷하게 좀 화사한 느낌도 나고요. 그러면서도 좀 낮게 깔리는 이 오크와 그 캐러멜 향도 있고, 바로 먹으니까 C랑 B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. B도 살짝 처음에 카라멜 맛이라고 표현했는데 살짝 그 꽃향기 같은 약간 허브 향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고, 오히려 이렇게 다시 먹으니까 처음에 시나몬 향은 좀 많이 죽었고, 이렇게 반대 순서로 오니까 시나몬 향은 죽고 좀 바닐라 향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. 바닐라랑 그 버터스카치 향이 많이 느껴집니다. 맛있네요. 사실 맛있는 걸 찾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맛있는 걸 찾게 되는데 이게 A가 제일 맛있긴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2개를 찾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B가 애매한 게 이게 바지타운일지 모르겠는데 A의 면도 좀 있고 C의 면도 좀 있거든요. 가운데 있어서 그런가? 살짝 튀는 맛이 있어요. C는 살짝 불량식품, 억지로 과일 향을 집어넣은 살짝 불량식품 느낌 있잖아요. 근데 뭐 그게 나쁘단 건 아니고 그 맛이 좀 튀네요. 이걸 먹고 이걸 다시 먹으니까 이게 좀 A랑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정했습니다. A랑 B와 결이 비슷합니다. C가 좀 다르고요. 근데 뭐 이게 엄청 직관적으로 A랑 B랑 거의 막 같은 회사에서 만든 술이다 이렇게 막 확정 지을 수준은 아니고, 어쨌든 제 느낌이랑 A랑 C는 좀 많이 다르고 A랑 B가 그나마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. B가 좀 다양한 풍미를 갖고 있는데 좀 A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. 네,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A, B가 어떤 술일지. 예,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는 이유는
A, B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A, B였습니다. 네. C가 바지타운이었고요. 이걸로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. 맛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는 없다. 네. 이렇게 결론 짓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